오늘은 정말 장사하시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와 왜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잘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장사한다, 아니면 사장님으로 계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단에서 돈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은행과 재단은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장님들이 보통 대출하면 은행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좀 받고 싶다 하면은 보통은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에 직접 연락해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은행도 대출을 어떻게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그 보증서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은행들도 단지 그냥 신용으로 사업자 대출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뭐 신용보증기금, 재단 같은 곳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과 재단 아니면 기금은 서로 협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사업하면서 그냥 은행 찾아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기금이나 재단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직접 해주는, 그래서 저렴한 대출 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중진공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리가 1, 2% 이상 더 싼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장에 대출하면 떠오르는 은행과의 연관성도 없고, 그리고 당장에 그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 그곳을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 알 수도 없으니까 재단만 아시고 기금만 아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재단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또 돈을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재단이면 2, 3천 받을 거를 정책자금을 통해서는 거의 한 4, 5천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신 채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사업하시면서 점점 더 힘들어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야 되느냐, 일단은 정말 금리가 싸고 좋은데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복해서 재단으로 돈을 받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돈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3번이나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라도 대표님께서 그냥 은행이나 재단만 알고 계신 것보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위기 극복과 그리고 자금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럼 다 받을 수가 있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상시 고용인원, 흔히 말해서 사대보험이 되는 인원 있잖아요. 그런 고용인원이 5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한다 아니면 사장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명 이상 고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균 매출액이라고 하죠.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서비스업, 뭐 학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무슨 음식점, 그런 곳들은요 10억이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도소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뭘 판매한다, 그럴 경우에는 3년 평균 50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되게 좀 헐겁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장님이다, 아니면은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대표님들도 많이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조건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기업이 또 잘 받냐? 이왕이면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그러니까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기업 대표님들이 좀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금은 사실 뭐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자금들은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중요한 게 뭐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700%가 넘어가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매출이 뭐 2억인데 대출이 2억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가다 대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지 않냐. 이런 조건들이 사실 업력 7년 이내 기업은 이런 조건들을 그래도 초과해서라도 그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조건, 뭐 인원에 대한 조건과 평균 매출액 기준 플러스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있다면은, 업력 7년 이내에 장사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훨씬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스킵을 하고 간략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금들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원래는 중진공이라고 해서 막 지금 흔히 말해서 큰 기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크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있던 자금이 비슷한 격이 나왔는데요. 뭐냐면요, 업력 7년 이내이면서, 한마디로 사장님들이 업력 7년 이내면서 내가 작년 연매출 평균이 1억 400만 원이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작년 연매출이 1억 400을 안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씩 매출이 감소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건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2년 연속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아까는 뭐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은 1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년 연속 10% 이상씩 성장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뭐 식당을 하는데 뭐 키오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터디 카페를 하는데 키오스크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라도 스마트 기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가 있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에 대한 또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아쉬운 게,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요, 작년까지는 원래 온라인 매출이 있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 그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는 기업한테 주겠다 싶은 자금이 뭐냐면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무슨 뭐 제조업이면은 뭐 70억에서 뭐 120억까지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비스업이면 10억, 뭐 도소매면 50억,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그리고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플러스 내가 그 고용된 인원이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의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업종은 5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용한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3명에서 5명 사이인 기업들 있죠.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의 30% 미만, 30% 이상이다. 그리고 고용 인원이 3명에서 5명 사이이다. 그러신 분들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에 대한 자금을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그만둔 이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폐업을 했었어요. 그럼 폐업한 이력이 있는 대표님들한테 또 주는 자금이 뭐가 있냐면 재도전 특별 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지금 내가 사업체를 한 개만 운영하고 있다. 예. 그런 대표님들은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간 투자형 매칭 융자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 막 우리 기업을 올렸어. 그런데 내가 뭐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 2천만 원을 펀딩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5, 1억까지 또 융자할 수 있는 민간 투자형 매칭 융자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내가 막 민간 투자형 매칭 융자를 통해서 펀딩을 한번 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냥 그 운영기관, 정부에서 하는 운영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을 해줄 수 있는 운영기관에서 단지 막 단돈 100만 원이라도 펀딩 받았어. 그런 기업들은 펀딩을 완료한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해주는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협약 보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 작년에도 안 됐던 기업들이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2개, 민간 투자 매칭 융자하고 이 소상공인 육성 협약 보증, 예, 이 융자를 통해서 다 자금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힘든 상황을 제가 극복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 말씀드렸지만 되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장사에 해당이 된다 하는 대표님들이 있다면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또 제 유튜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또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왜 사장님들,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잘 모르고, 하지만 왜 꼭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걸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항상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부의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정말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고 혹시나 궁금하시더라도 자꾸 브로커 같은 분들 때문에 막 몇 퍼센트 달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사장님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표님들한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